저 자식 저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지 저거 지금? 자, 얘들아 우리 센비 확인할 거고 채연이랑 가연이 쌤이 준 프린트 있지? 응, 쌤이 뒤에 해설지 달아줬지? 그치? 그건 질문 쌤한테 번호 남겨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쌤이 오늘 너네 둘은 자기 전에 쌤이 그거 해설 다 해가지고 또 올려줄게. 알겠죠? 센비는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필기만 하세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진행합시다. 잠깐만, 센비가 여기 있나? 아, 센비를 안 갖고 왔네.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센비가 없다. 갖고 와야겠네. 번호부터 불러봅시다, 얘들아. 89부터 99야. 몇? 22? 22번 또? 22랑 24번? 그냥 4번? 또요. 미션 했어, 안 했어? 이수영을 지금 못 가겠네. 쉣. 또 21번 24번 세연이 좀 해봤니? 그거? 세연아? 아니 앞에 이름이 달라. 49번 불러주세요. 끝인가요? 세연이 문제 풀어봤어 이거? 89쪽부터 99쪽. 56번? 얘들아 56번 또 불렀으면 좋겠다.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 없나요? 네. 오케이. 정신이 없네. 교재만 갖고 올게. 아이씨. 시작해 봅시다. 자, 4번부터 가시죠. 4번부터 가볼게요. 자, 4번 그림에서 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AB의 길이가 3루트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며 여기가 45도고 지금 여기가 전체가 105도네. 전체가 105도인데 A에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P를 갖다가 하나 만들 거래요. 그리고 지금 P라는 점은 BC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사인의 각 CAP니까 요만큼의 각이지. 그래서 요 각을 내가 그냥 세타라고 둬서 사인 세타분의 CP라는 놈의 길이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갖다가 계산하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일단은 우리 알 수 있는 것들을 써보면 얘들아, 일단 3루트 2라는 길이 하나 주어진 상황이고요. 여기가 105도고 얘가 45도거든? 그러니까 전체 큰 삼각형에서 요 놈의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더해주니까 150도라서 여기가 몇 도가 되겠지? 30도가 되시겠죠. 그쵸? 그리고 또 구태여 각을 또 쓰자면 얘가 세타고 얘가 30도니까 요만큼의 각은 둘이 더한 게 여기 되는 거 맞아요? 이 내용 알고 있죠?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내각의 외곽이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 볼게요. 일단 얘들아, 사인 세타분의 CP라는 걸 줬거든? 그럼 사인 세타와 CP를 보시면
뭔가 이 장면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삼각형 APC라는 곳에서 사인 법칙을 갖다가 써서 나온 형태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사인 세타분의 CP라는 놈의 길이가 되고 그 놈은 이것분의 얘를 쓸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이 각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쓰시면 사인 30도 분의 저기에 있는 AP 길이입니다.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나?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 30도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AP라는 길이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야. 맞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 볼까 얘들아 봐봐. 우리 P라는 점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그랬냐면 BC라는 변 위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각은 P가 왼쪽으로 가시면 요 세타 값은 커지겠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P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세타 값이 작아질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왼쪽으로 가시면 CP 길이가 커질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CP 길이가 짧아지겠지. 이해되냐? 그럼 얘들아, 세타 값도 달라지고 CP의 길이도 그때그때 다 달라지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바뀌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가 힘들지. 다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야 얘들아. 네모분의 세모라는 게 있어. 근데 세모 값이 커지고 네모 값이 작아지면 이 분수 값은 커지는 건 맞지. 그 말 이해하지? 근데 세모, 네모에서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이 분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둘 다 커지면 얘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이해돼요? 얘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내가 쓴 사인 법칙에서 나온 결과 얘를 잘 보시면 사인 30도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갈 거야. 얘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지려면 어차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값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AP라는 것의 뭘 구하면 돼요? 최소를 구하시면 얘가 제일 작아지시면 이 값이 제일 작아지는 거고 근데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얘가 최소가 되겠지. 됐어? 아, 그럼 난 문제가 바뀌었어. AP 길이를 제일 짧게 잡고 싶어요. AP를 제일 짧게 잡고 싶어. P는 이 사이로 움직이는데 A에서 내린 선이 제일 짧으려면 무슨 발이야? 그렇지. P가 이런 데 가야 돼요. 됐나요? 아, 그러니까 요 AP 길이가 절로 넘어가시면 되겠구나. 괜찮죠? 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셔서 P가 수선의 발이 되고 A고 C 이런 식으로 가져가 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난 요 길이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30도인 상황이고 얘가 60도인 상황이거든. 맞죠? 그런데 길이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요 왼쪽 삼각형을 보시면 얘가 직각이시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되지.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 몇 대 몇 대 몇이 보여요? 1대 1대 루트 2가 보이지. 그럼 1대 1대 루트 2 한 게 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시고? 3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3. 됐어? 그러니까 요 놈의 최소값은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3이 되신 거니까 최소값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야. 됐어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핵심이 이거다 얘들아. 이거 중요한 문제야.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은데 얘가 최소가 되라고 해서 둘 다 관찰해 봤더니 세타도 바뀌고 CP 길이도 바뀌어요. 둘 다 바뀌니까 분수값을 알기 힘들더라. 그러니까 나는 사인 법칙 써서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바꿔줬다는 거. 괜찮죠? 다음으로 갈게요. 21번 갑시다. 21번. 원이 나오셨고요. 내접하는 거고 BD가 뭔지 모르지. 오케이. 자, 대충 B, D, C 연결. 여기도 대충 연결. 이렇게 되신 상태고 문제에서 요 길이가 10이고요. 요 길이가 1이에요. 그리고 요 A라는 각에 대해서 뭘 줬냐? 코사인 A 값을 5분의 3이라고 주셨고 BD의 값을 구하세요. BD 이거야. 맞지?
그러지 말고 BD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쵸? 그럼 일단 얘들아, 이게 지금 원 안에 요 뎁다 큰 사각형 하나 내접해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요만큼의 각이 A라는 각이니까 요만큼의 각을 얼마나 쓸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A 되니? 왜냐면 마주보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이거 얘들아, 그냥 내가 이렇게 못생긴 사각형 그린다고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180도니? 그건 아니지. 원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런 거야. 뭐라고요? 원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둘이 더한 거 180. 얘네 둘이 더한 거 몇 도? 180.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 파이 마이너스 A를 때려본 거야. 왜 여기 봤냐? 10cm, 아니 10cm래. 12라는 길이가 있으시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길이들이 이쪽에 많으니까 이쪽 각을 바라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삼각형 그냥 BCD에서 코사인 법칙만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그럼 BD 길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BD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이니까 10제곱 2제곱 마이너스 2배의 변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어. 104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는 각변환 공식을 쓸 거니까 코사인 A의 마이너스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갈 거고, 그럼 5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걸 계산해 주시면 얘를 플러스 2에다가 10에다가 2배의 뭐가 돼요? 5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니? 맞니? 2배가 왜 맞지?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계산해 주니까 104에다가 여기 5랑 여기 하나 지워주면 2 남고 2, 3이니까 8, 3, 24 해서 여기가 128이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요? 그러니까 BD 길이가 루트 128이니까 BD의 길이는 루트를 씌워주면 돼서 8루트 2가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연결 하나 하시고요. 이렇게 연결 하나 하시고요.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고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되셨어. 문제에서 각 DCG 요 놈의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잡으시고 문제에서 알려준 것은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2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DG의 길이 곱하기 BE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다. 그쵸?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DG, BE는요. DG 어디 있어? 요만큼의 길이랑 BE,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쵸? 이거 둘이 곱한 놈을 구할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들은 6이라는 한 변의 길이와 2라는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요 세타라는 것의 사인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들아,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너 졸림 나가. 정사각형이니까 수직, 얘도 수직인 거 맞지? 그치? 야, 그럼 나는 벌써 된 게 보이는 게 이놈의 각이랑 이놈의 각을 더해서 90 더하면 360도지.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얼마야? 180도죠. 그럼 요만큼의 각을 내가 180도 빼기 세타 괜찮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삼각형 BCE라는 것을 관찰을 해보시면 BC라는 것을 관찰해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 6이고 2고 각을 갖다가 알고 있고 물어보는 변의 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는 거 가능할까요? 쓰시면 BE의 길이의 제곱은 6이랑 2 가지고 코사인 쓸 거니까 36 더하기 4에다가 빼기 2배의 6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에 180이니까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쓸게요. 됐어요?
네,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여기서 코사인 값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여기 코사인 값 어떻게 계산할 거니? 그냥 이거 하나 만들면 되지. 그치? 3분의 2 루트 2니까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이 길이 얼마야? 1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예요? 3분의 1이 되실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마저 계산해주면 얘랑 더하니까 40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3분의 마이너스 1 넣어줄 거죠. 3분의 1 넣어줄 거지.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퉁쳐서 여기를 갖다가 2배, 6배, 2배, 3분의 1을 해줄 거야. 그럼 쓱쓱 2 남으니까 계산한 결과가 48 괜찮나? 됐니? 잘 안 보여 여기? 좀 낮아? 오케이. 다음부터 위에 쓸게.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나는 B2의 길이의 제곱이 48이니까 요 놈은 그냥 루트 48 쓰면 될 거고. 그럼 B2 길이 끝났어. DG 길이 쓸 거야. 똑같이 보이지? 6이고 2니까. 그쵸? 두 번째 삼각형 CDG에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DG 길이의 제곱은 6이랑 2 가지고 쓸 거니까 36, 4 빼기 2배 이번에 한 번에 쓸게. 2 곱하기 2 곱하기 4, 6이니까 얼마야? 24 코사인 세타 괜찮냐? 맞니? 코사인 법칙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건 공식 아니면 건 네 탓이야. 40이고요. 빼기 24에다가 코사인 값 3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32가 되셔서 DG의 길이는 루트 32가 됩니다. 그쵸?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빼내서 계산하면 되겠네. 얘가 4루트 3이 될 거고요. 얘가 4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둘이 곱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16 루트 6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끝. 괜찮죠? 자, 24번 갑시다. 봐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말 잘 들어봐봐, 얘들아. 세 변의 길이가 저거인 삼각형의 세 개의 네 각 중에서, 안에 있는 각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각을 구하래요. 여러분, 내 말 들어봐봐. 고기 들어봐봐. 쌤이 삼각형을 좀 만들 건데, 봐봐. 직각부터 만들게. 내 손을 잘 봐주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빗변 있지. 그치? 이 길이가 있어. 기다려봐. 이제 이 상태로 이 두 개의 변의 길이는 유지한 채 얘를 둔각으로 벌려요. 그럼 여기 직각이었던 게 둔각으로 커졌지. 이러면 여기 빗변 길이는 어떻게 됐어? 길어졌지. 그럼 반대로 각을 좁혀. 그럼 여기 빗변 길이 어떻게 돼? 짧아지지. 그럼 얘들아, 이런 말해도 괜찮나? 길이가 커지면 그 놈의 마주보는 각이 커진다. 이해되냐? 이해되니?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쓸게. 가장 긴 변의 대각. 대각이 얘들아 마주보는 각이죠. 대각이 가장 큰 각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거고요.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대각이 가장 어떻게 된 각이겠어? 가장 작은 각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길이 세 개를 보면서 어디 쪽의 길이가 짧은지를 보면 될 것 같아. 제일 짧은 각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됐나? 그럼 얘는요, 대충 4점 몇이고 얘는 5고요. 얘는 4점 몇이지. 맞지? 그럼 얘들아,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보려고 할 거거든? 얘가 제일 큰 건 확실하잖아. 그럼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를 볼 거니까 루트 17이랑 루트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얘로 바꿔주면 되지? 아하,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누구였어? 루트 17이 제일 작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루트 17을 하나 잡을 거고 그 다음 긴 변의 길이 5,
그 다음 나머지 긴 변의 길이 4루트 2에서 이 각이 바로 내가 관심 있는 제일 조그마한 각이겠구나. 괜찮니? 그럼 여기서 이 세타에 대해서 각을 물어봤어. 근데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네? 그럼 여기서 무슨 법칙 쓰면 되겠니?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자, 코사인 세타는 하고 쓸게요. 이거 외웠나 보자. 전태호야, 불러보자. 다리를 다시 분질러 버릴까 보다. 어? 빨리 불러, 코사인. 예은아? 그렇지. 2 곱하기 5 곱하기 4루트 2. 수연아, 분자는 어떻게 되지? 말하지 마. 혹시 가연이 기억나? 오, 맞아. 누구 제곱? 얘들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봐. 코사인 세타 얘 물어봤잖아. 그럼 얘네 둘이는 같이 붙어있는 놈은 같이 놀고 얘 혼자 따로 논다 그랬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노니까 2배 같이 노는 거 곱했고요. 분자는 이거 제곱 각각 해줄 거고 따로 노는 것만 뭐 해주면 돼요? 그치?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지. 됐어.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는 10 이거니까 40 루트 2가 분모일 거고요. 25랑 예고 더해주면은 32거든. 25 더하기 32에다가 여기 17이니까 빼기 해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게? 4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쓱쓱 지워서 얼마고?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럼 대답하자. 난 지금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세타는 몇 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45도. 다시 말해서 몇 분의 몇 파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45도입니다. 이게 제일 작은 각입니다. 쓰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쵸? 외워야 돼요, 공식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문제 풀 때 활용합니다. 사진 찍으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 다음 갑시다. (26번) 이거 이제 저기 A반 애들 중에서도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y는 x가 지나가고 y는 3분의 1 x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타, 이 세타에 대해서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갖다가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 세타가 몇 도인지 코사인 값을 구하래.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자체가 뭘 배우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그것과 도형의 넓이들이 있었지. 그치? 그 내용 배웠었고. 그리고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기출해설하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었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정리했었잖아. 그치?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세타가 아무런 도형도 없죠, 지금. 그럼 난 도형 만들 거야. 그럼 우리에게 제일 만만한 도형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무슨 도형들이 있는 거니?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도형이 등장하고 있는데 무슨 도형? 삼각형. 삼각형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얘들아. 됐어요? 나는 선 하나 그냥 그렸어. 난 여기서 얘들아, 난 그냥 혼자 센스야. 여기 3이라는 x값이 3이라는 선을 하나 잡아보면 요 점은 3콤마로 시작하지.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3 대입하면 y값 얼마? 1. 그럼 여기는 얼마야? 3,3이죠. 되셨나? 야, 이래주니까 여기 변의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 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3루트 2가 될 거고, 요만큼의 길이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거니까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의 루트에서 10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루트 10, 여기가 3 루트 2, 여기가 2, 얘가 세타인 거 보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공식을 써보면 2배의 3 루트 2에다가 루트 10을 한번 곱해줄 것이고 분자에는 제곱해줄 거니까 18, 10 빼기 4가 되실 거다. 됐어요? 그럼 분자에 있는 놈 자체가 24거든요. 그럼 그 24랑 6 지워도 괜찮지. 내 말 이해하고 있니? 24랑 6 지우니까 분자에 4 남아있고요. 분모는 루트 20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해주면 20분의 4 루트 20인 거니까 쓱쓱 지워서 5 남고 얘를 풀어주면은 2 루트 5까지 되시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삼각형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야. 우리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걸 쓰는 걸 배웠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자. 난 지금 x값 어떤 선을 그렸지 얘들아? 3 그렸지? 꼭 3이어야 될까? 아니야, 1이어도 돼요. 근데 쌤은 1 같은 거 왜 안 했냐면 x값 1 그려주면 얘는 1,1이거든? 근데 얘가 1,3분의 1이지. 3분의 1 넣으면 분수가 싫어서 그래요, 내가 그냥.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로 갑시다. 49번. 자, 49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 위의 세 점 ABC에 대해서 BC, CA, AB의 호의 길이 B가 2대 3대 7이래요. BC,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갖다가 이만큼, 그리고 CA,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갖다가 3만큼, 그리고 AC,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갖다가 얼만큼? 7만큼이라고 지금 주신 거거든. 됐어? 그랬을 때 요 B금친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고 원에 무슨 름까지 줬니? 반지름까지 줬죠? 됐어요?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호들을 잘 보시면 여기 호의 길이, 저기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의 비율을 줬지. 근데 이게 호를 한 바퀴 다 돌았네? 그치? 그럼 이게 원의 둘레가 돼버리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의 둘레를 갖다가 먼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되냐? 반지름이 8이니까요. 그럼 2파이r이니까 원의 둘레 얼마야? 16파이지. 그치? 그거를 갖다가 2대 3대 7로 나누고 있지. 괜찮니? 2대 3대 7로 나누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각각 얼마씩의 길이가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해보자. 얘를 갖다가 2대 3대 7이니까 총 2조각, 3조각, 7조각이라고 봐주면 총 몇 조각이에요? 12조각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BC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BC의 호의 길이. 우리는 16파이를 총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BC는 몇 조각을 취하시면 돼? 2조각 취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쓱쓱 곱해주니까 6분의 16이라서 3분의 8파이라는 길이가 될 거고요. 같은 논리로 AC라는 놈의 호의 길이도 바라보시면 16파이라는 길이를 12조각 낸 것 중에서 3조각 가져갈 거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4파이가 되실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AB 호의 길이, 뎁다 긴 거, 요 놈의 호의 길이도 보시면 16파이에다가 12조각 중에서 우리는 몇 조각 취할 거야? 7조각 취할 거지? 그럼 여기 4, 4 나눠주면은 남는 게 3분의 28파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되셨어요? 우리는 지금 호의 길이를 다 구했네? 그치? 맞니?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얘들아?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어떻게 구하지?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여러 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삼각형 넓이 공식 첫 번째. 야야야야 이거 봐. 첫 번째 2분의 1 밑변. 이거는 대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알겠다. 그치? 알고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2분의 1 변 사인 무슨 각? 그치? 그냥 각이 아니라 끼인 각이지. 그치? 또 뭐도 알고 있죠? 4R분의 세변의 길이. 이것도 있었어요. 사인 법칙에서 나온 거였지 얘들아. 또 뭐도 있어요?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런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생소하신가요? 그러면 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난 넓이 구할 거야. 지금 길이도 아무것도 모르고 각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방금 얘들아 뭐 했냐면은 호의 길이를 찾아냈지. 너네가 호의 길이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소리야? 중심각을 안다는 소리지. 반지름 8이잖아. 에? 너네 왜 그래? 부채꼴이 이렇게 나왔어요. 부채꼴이 나왔어요. 얘가 R이래요. 얘가 세타래요. 그럼 호의 길이는 얼마야? R 세타잖아. 이게 호두법의 정의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지름 8이라는 거 알고 있고 호의 길이를 알았다는 것은 무슨 각을 알 수 있다? 중심각을 알 수 있다. 그럼 중심각을 알았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무슨 각도 알 수 있다는 소리야? 원주각도 알 수 있다는 소리지. 왜? 니네 둘은 몇 배 관계니까? 2배 관계니까 얘는 2분의 세타일 거거든.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니까. 맞아요? 그럼 난 중심각 구하러 갈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봅시다. 얘 지금 BC가 호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2파이지. 맞니? 그럼 얘는요. R 세타지. 그치? 몇 세타를 해야 제가 나와요? 3분의 파이에 나오지? 그럼 BC라는 것의 무슨 각이? 중심각이 3분의 파이 맞냐? 맞아요. BC라는 것의 중심각, 중심으로 연결한 게 3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 있는 원주각은 얼마예요? 절반 할 거니까. 절반은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됐어요? 똑같은 논리. 얘도 반지름 곱하기 세타 할 거예요. 얼마 해줘야 나와요? 2분의 파이지. 아하, 그러니까 AC라는 것의 중심각이 2분의 파이야. AC라는 것의 중심각 이렇게 연결한 게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2분의 파이야. 그럼 그놈의 원주각이지? 여기 몇 도란 소리예요? 45도, 4분의 파이란 소리겠네요. 됐나? 그럼 나 다 끝났다 얘들아. 30도고 45도죠. 그럼 더하면 75도거든. 그럼 여긴 자연스럽게 몇 도야? 105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 야, 그럼 나 삼각형에 3개의 각을 다 알고 있네? 그리고 문제 째려봐. 문제에서 사인 몇 도를 줬어요? 105도 줬지.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요 내용 적용할 거야. 됐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8이니까 88에 64 쓰실 거고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45도, 사인 105도 쓰면 되지.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사인 105도는 얼마야?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죠. 됐나요? 그대로 구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2, 2, 4, 4, 4, 16. 그럼 요 16이랑 얘를 나눠주면 4 남지? 그럼 4, 2, 8. 그리고 1이랑 루트 2랑 이거 곱할 거니까 8 루트 2에다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계산 마무리하면 될 거야. 이 계산 여러분들이 합시다. 괜찮나요? 49 됐고 56 갑시다.
문제에서 사각형이 나왔고요. 그 요놈의 길이들과 각이 주어졌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 사각형은 예쁜가요? 못생겼죠? 그쵸? 이 못생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 한 가지밖에 안 배웠어. 이렇게 못생긴 사각형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대각선 곱하기 사인 끼인 각 2분의 1 하는 거 기억납니까? 넓이 있어요. 공식 넣어야지. 자, 그 공식밖에 몰라. 쟤는 근데 지금 못생긴 사각형인데 대각선 길이 같은 것도 모르지. 그치? 그래서 대각선을 한번 연결해 본다고 쳐도 얘들아, 이렇게 대각선 연결, 이렇게 대각선 연결한다고 쳐도 길이도 모를 뿐더러 요 끼인 각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대각선 사인 끼인 각 쓰는 건 아닐 것 같구나.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잘 째려보니까 봐봐. 30도는 우리에게 좋은 각이에요. 특수각이니까. 45도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길이 나왔지. 나 이거 쪼갤라고. 이렇게. 그래주면 저 사각형 ABCD라는 놈의 넓이를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로 쪼개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되지. 맞냐? 그럼 ABC 보시면 변 끼인 각 있으니까 2분의 1, 2루트 3, 4, 사인의 30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CD라는 삼각형의 넓이도 쓰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는요. 길이를 준 게 없네. 얘 2밖에 없죠? 그쵸? 그럼 이 45도 가지고 쓰려면 이놈의 길이를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 맞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길어져. 봐봐. 요 삼각형에선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근데 님들 잘 봐요. 여기 4고 2루트 3이고 30도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 알지. 이런 생각 해야 되더라. 이 길이 나오지. 그럼 이 길이 알고 요 길이 알아? 각도 하나 있어. 그러면 너네 코사인 법칙 써갖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부터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할 거야. 그래서 AC 길이의 제곱은 제곱 할 거니까 12 플러스 16 마이너스 2배 적어해 줄 거니까 16 루트 3에 코사인 30도 할 거라서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 주니까 여기가 28, 2랑 여기 지니까 8, 루트 3 루트 3이니까 3, 8, 3, 24, 4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AC 길이는 얼마다? 2다. 너 길이 2였어요. 어메이징. 거기 들어. 2지. 저거 무슨 삼각형이야? 2등변이지? 2등변이지? 그럼 여기 몇 도예요? 그럼 여기 몇 도야? 90도.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삼각형은 그냥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처리해도 괜찮겠다. 셋말 이해됐냐? 셋말 이해됐니?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날 거야. 근데 봐봐. 아까 하려 했던 말 잠깐만 연장 좀 해볼게, 얘들아.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요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었고, 그럼 이 길이 나오면 여기 길이도 2라는 거 알고 있고 45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너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얘들아. 이렇게 지금 CDA고요. 얘가 2였고 여기가 지금 45도인 상태인데 이가 만약에 길이가 3였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3였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너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야. 무슨 법칙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근데 45도 얘밖에 모르지. 그럼 요 길이의 제곱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 제곱 쓸 거니까 4 x제곱 빼기 2배의 코사인 끼인각까지 해주면 되지. 그럼 이거 어차피 숫자고 다 숫자고 x만 모르잖아. 그럼 얘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니까 x값 구해줘 안 구해줘? 구해지겠지. 이 생각하자는 소리라고.
알겠어요? 어차피 길이 알고 각 하나 알면 나머지 길이 구하는 건 코사인 법칙에서 할 수 있다. 알겠나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운이 좋게 무슨 등변이 됐어? 이등변이 됐고 심지어 45도가 되다 보니 무슨 각 이등분? 미안해요.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우리 한 챕터 끝났으니까 잠깐만 그냥 미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 수열 진도 좀 나갑시다. 알겠죠? 프린트 좀 잠깐만 보자. 빨리 들어와라. 자, 우리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을 나갈 거예요. 수열 단원 나가 봅시다. 수열. 자, 볼게요. 우리 수열이라는 단원을 배울 때 얘들아, 내가 수열의 정의를 딱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수열의 정의를 딱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이 수열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거야. 첫 번째, 이게 제일 정확한 정의거든. 뭐냐면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대응을 갖다가 수열이라고 봐요. 이게 정확한 수열의 정의야.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대응. 우리 대응이라는 표현을 언제 배웠었냐면 함수라는 단원을 공수2에서 배웠을 때 대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대응이 뭐였냐면 이렇게 함수 연결시키는 거였거든. 연결, 화살표 쏘는 거. 그런 거였거든. 자,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쉽게 설명한 게 뭐냐면은 그냥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이야. 그래서 수열이에요. 수들의 나열이라서. 근데 규칙이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1, 3, 5, 7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 다음 뭐겠니? 굳이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규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를 33 이래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열이라고 쓰시면 나열, 약속을 하겠다는 소리야. 알겠나? 자,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뜯어볼 건데 어쨌든 간에 수들의 나열인 거니까 쌤이 숫자들을 좀 써보면 봐봐. 마이너스 3, 0, 3, 6, 9, 12 요렇게 숫자들을 나열했다고 쳐볼게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그 뒤에 숫자들이 뭐가 될지는 느낌이 오지. 그치? 이럴 때 우리가 약속을 좀 할 건데 봐봐. 우리 함수 쓸 때 얘들아 보통 fx 많이 쓰지. 근데 fx 말고 무슨 x도 있지? gx도 있고 또 뭐도 쓰더라? hx 이런 거 쓰지. 별 의미 없어. 알파벳 f, g, h니까 그냥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 수열이라는 것도 쓸 때 약속을 좀 하면서 표기를 할 건데 봐봐. 얘가 맨 첫 번째에 나오는 숫자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A1이라고 많이 써요. 그냥 1이라는 게 첫 번째라는 의미야. 그럼 얘는 몇 번째라 쓰면 돼요? 그렇죠. A2라고 쓰면 되고 얘는 누구? A3. 그럼 여기 누구? A4. 여긴 누구? A5, A6, A7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A1이라는 것을 갖다가 첫 번째 항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초항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무슨 항? 초항이라고 써요. 괜찮습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썼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라는 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그냥 함수 쓸 때 fx 쓰는 것처럼 f가 아니라 뭘 썼을 뿐이야? A를 썼을 뿐이야. 됐니? 그럼 얘들아, 이 숫자들 갖다가 마구마구 나열하시면 그 숫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겠지. 하나로 모아주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합이라 그러더라? 집합이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수열 AN 이렇게 씁니다. 수열 AN. 그 AN들을 모아둔 수열이다라는 의미야. 됐어? 그럼 여기 N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들아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 N이라는 것은 무슨 수가 되어야 될까?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이놈들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니? 됐니? 갑자기 0번째 항 같은 게 있겠니? 없겠니? 없고 마이너스 3번째 있어? 없어? 없고 다시 5분의 3번째 이런 거 있겠어? 없겠어? 없단 소리예요. 됐나요? 자, 우리는 지금 수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약속, 기호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요? 맞나요? 자, 수들의 나열, 기호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했고 이거를 요 첫 번째 줄 내용으로 조금 쌤이 연결을 시켜볼 거야. 됐어? 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면 잘 봐.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로의 대응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수 집합이라는 게 있을 거야. 뭐 1, 2, 3, 4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실수라는 것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어? 쌤이 말하는 대응이라는 것은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소리거든요. 됐어요? 근데 보다시피 첫 번째 항이 얼마였더라? 마3이었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었지. 그러니까 요 1이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소리냐면 여기 있는 마3으로 화살표를 쏘겠다라는 대응을 표현하겠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항이 어디로 가요? 0. 세 번째 항은 누구로? 3.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요 실수 안에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지. 요 중간중간에 뭐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뭐 요 중간중간에 루트 같은 숫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화살표를 선택받아 안 받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야. 쌤 말 이해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우리가 무슨 응이라 한다고요? 대응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우리 얘들아 함수 쓸 때도 어떠한 집합에서 어떠한 집합으로 함수를 쓸 때 이렇게 f면 fx 이렇게 썼었지. 그치? 여기다가도 내가 뭐라 쓸 거냐면 수열 an 이런 표현으로 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 설명이 좀 이해가 됐을까요? 괜찮습니까요? 네, 이렇게 숫자들을 규칙을 맞춰서 나열한 것들을 수열이라 그러고 그 수열들 중에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A1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2, A3, A4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되겠나요? 네, 이런 게 수열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괜찮지?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는 저 수열의 규칙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대수에서 배울 규칙이 있는 그러한 수열을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 첫 번째가 등차수열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일반적인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각각 우리가 1, 2, 3번들을 다 배우게 되면 여기 수열에 대한 내용들이 한 절반 정도 날아가거든요. 다 배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등차 수열만 좀 배우고 끝낼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 지금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규칙이 있는 수열들 중에서 첫 번째 거잖아. 그럼 무슨 규칙인지를 알아야겠지. 그치? 그 규칙은 뭐냐면 이웃한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그래요. 이웃한 항들 간에 뭐가 일정해요? 차이가 일정해요. 얘들아, 차이라는 것은 누구 빼기 누구지? 큰 것 빼기 작은 거예요. 맞아요. 차이가 일정하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한번 써볼게요.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 1, 4, 7, 10. 규칙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거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 이웃한 항들 간의 차이니까 얘네 둘이 관찰해 보면 차이가 얼마야? 3. 차이 얼마야? 차이 3. 차이가 3이지. 아, 이웃한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하구나. 그럼 얘는 무슨 차 수열일 거다? 등차 수열일 거다. 아,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하는구나. 그럼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약속하는 기호들이 생기거든요. 자, 우리 아까 했던 표현처럼 얘를 갖다가 첫 번째 항 A1이라고 두고요. 얘를 갖다가 두 번째 항, 얘를 갖다가 세 번째 항, 얘를 갖다가 네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항, 이렇게까지 한번 써볼게. 됐어? 자, 이런 상태에서 봐봐. 이웃한 항들 간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3이지. 그럼 봐봐.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을 염두에 보면 플러스 3하고 있지. 요렇게 넘어가시는 상황도 얼마야?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들아, 이 3이라는 숫자가 지금 일정하게 있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럼 이 3이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치? 그 일정한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무슨 차라고? 공차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 차이를 갖다가 공차라고 불러요.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거 식을 좀 쓸 수 있거든. 잘 봐봐. A1에다가 3을 더하면 두 번째 항 나오지. 그럼 A1에다가 3을 두 번 더하면 몇 번째 항 나와요? 세 번째 항 나오지. 됐니? 그럼 이런 짓거리들을 내가 좀 여러 번 좀 해볼 거야. 자, A1에다가 3을 몇 번 더해서 n번째 항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n번째는 몇 번째인지 몰라. 그냥 n이 누군지는 모르는 자연수일 뿐이야. 됐니? 그럼 봐봐. A1에서 A2가 될 때는 한 번 더 했지. A1에서 A3이 될 때 몇 번 더 했어? 두 번 더 했지. 그럼 이게 봐봐. 1이랑 2니까 간격 하나인 거 보여? 그러니까 3 한 번 더 한 거고 1이랑 3이랑 간격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3을 몇 번 더 했어? 두 번 더 했지. 그럼 여기 1이랑 n은 간격 몇 개야? n-1개네. 그러니까 3을 n-1번 더해줄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식을 이렇게 씁시다. A1이라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2였죠.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 3을 n-1번 이렇게 더해주면 몇 번째 항이 나온다? n번째 항이 나온다. 됐니?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분배해서 계산해 볼게요. 3n 빼기 5 되나요? 됐어요? 5, 그러니까 요 an이라는 것은 3n 빼기 5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n에다가 몇 번째인 게 n인 거니까 1을 넣어보면은 얘 나오는 거 보여? 3 넣으면 9 빼기 5니까 세 번째 항 얘 나오는 거 보이니? 5 넣으면 얘 나오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궁무진하게 나열할 수 있는 이 숫자들을 대표하는 식이죠. 그쵸? 이 식 하나 있으면 나는 2026번째 항도 구할 수 있지? 그래. 그래서 이 식의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이름을 붙일 거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항을 나타내 주긴 하는데 그냥 n에다가 뭘 넣던지 간에 다 알려주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볼게. 요 식은 나는 n번째 항이 궁금했던 거고 그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n-1만큼을 공차를 곱해주면 됐죠.
그쵸? 자, 우리는 이 공차도 기호를 좀 갖다가 쓸 건데 이 공차를 얘들아 차이였잖아. 차이가 영어로 뭐야? difference라는 거 알아요? different는 다르다고. difference는 차이죠. 그 difference에 d를 써서 d라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할 거다. 됐나? 이것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무슨 항이라 그럴 거다? 일반항이라 그럴 거다. 아까 여기서는 d값이 3이었으니까 3 쓴 거고 첫 번째 항이 -2였으니까 써서 계산한 식이고 알겠나? 우린 이렇게 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됐어요. 우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식을 구했어요. 첫 번째 항에서 더해 줄 거다. 됐니? 근데 얘들아 다시 여기 n-1인 이유가 뭐였다고?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이랑 간격이 몇 개니까? n-1개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 나는 n번째 항을 구할 때 얘들아 꼭 첫 번째 항에서만 해야 될까? 그럴 필요 없겠지. 그치? 우린 어차피 간격만큼만 더해주면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써볼게. 난 지금 여기 2026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18번째 항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공차가 몇 번 더해줘야 되는지 느낌 오겠냐? 우린 둘의 무슨 격만 보면 돼? 간격만 보면 되지. 그럼 큰 것 빼기 작은 거 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2026에서 18을 빼니까 얼마예요? 2008 맞아요? 그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될 거라고요. 됐나요? 요 식이 지금 어떻게 계산한 거야? A18 2026 빼기 18의 공차다. 됐나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이 숫자는 얘와 얘 뭐다? 간격이다. n번째와 첫 번째 무슨 간격이다? 아니 뭐다? 간격이다. 괜찮겠나요? 되겠어요? 태호야 살아있는 거니? 왜 어지러워? 괜찮아? 채은아 너 가야 될 것 같은데? 35분 됐어.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얘들아 이 등차 수열에서 또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자 등차 수열 규칙이 좀 이렇게 있거든.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성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을 갖다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을 좀 볼 거예요. 등차 중항. 여기 카톡 보낼 테니까 잘 봐.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을 좀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잘 보세요.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가지고 쭉쭉쭉 가다가 여기에 이제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앞에는 몇 번째 항일까? n-1번째 항이겠지. 그 뒤에는 누구겠어요? 플러스 1번째 항. 또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가시겠지. 돼요? 우리 지금 이거 등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D씩 더하고 있는 거야. 공차만큼 더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는요. 이 자식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D를 더해서 얘가 나온 거지. 다시 앞에 거에서 공차 D를 더해서 뒤에 게 나온 거지. 그럼 반대로 뒤에 거에서는 공차 D를 뭐 해야 나와요? 빼야 나오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니? AN 빼기 D에도 괜찮아요?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놈은 AN에서 또 공차를 한번 더하는 거니까 AN에서 D를 한번 더하는 거다라고 쓸 거예요. 돼요? 그럼 얘들아 이 장면에서 뭐가 보이냐면 난 이런 게 보여요. AN이라는 요 가운데 거에 2배를 한 놈이 n-1번째 거랑 n 플러스 1번째 한 거랑 같아요. 그렇죠? 얘네 둘이 더하면 DD가 사라지고 EAN이잖아. 2배 생기지? 그러니까 이거 2배랑 같다고요. 괜찮니?
그러면 얘는 어때? n-2랑 n 플러스 2는 어때요? 이것도 같을 거라고 느껴지니? n-2번째는 d 빼고 d 뺀 거고 n 플러스 2는 d 더하고 d 더한 거지. 그럼 하나는 빼기 2d, 여기는 플러스 2d니까 사라지는 거 느껴져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쓰시다가 우리는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n에서 k번째만큼 왼쪽이랑 n에서 k번째만큼 오른쪽 더한 것도 같을 거예요. 이해되냐? 그래서 나는 또 원맨쇼를 할 거야. 내가 n번째 항이야. 네? n번째 항이야. 난 여기서 같은 간격만큼 벌어진 놈들을 관찰할 때 얘네 둘이 더한 게 나의 몇 배다? 2배다. 이게 한 칸이든 두 칸이든 한 칸이든 두 칸이든 K칸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간격이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래서 요 이름이 등차중항인 거야.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가운데 항에 대한 성질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얘가 무슨 중항이요? 등차중항이라는 성질이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소? 되겠어요? 어려워? 모르겠어? 왜? 나 부르지 않았어 방금? 뭐야, 누가 비웃었는데 방금? 이수연인가? 등차 중앙이란 성질이야. 태우 팔짱 끼고 들어도 돼. 팔짱 끼고 들어도 돼. 자, 세 번째 봐요. 넌 또 왜 웃는 거야? 너는 오늘 끝나고 뭐해? 약속이 있어요. 수현이 뭐 하는데 그러면? 네? 약속 뭔데? 왜요? 아니 뭐 하는? 너 뭐 무슨 뭐 위험한 일 하니? 말해주기 싫어? 이은이는 뭐해? 저요? 집 가? 집 가서 뭐 하는데? 자? 잠은 안 자? 그럼 뭐 하는데? 유튜브. 가연이는 뭐해? 저도 갔다가 쉬죠. 갔다가 쉰다고? 갔다가 쉬죠. 화가? 뒤에 맞다 이때지? 한눈에 말씀이요. 아니요 세연이는 뭐해? 집 가서 너도 유튜브 봐? 그쵸? 흑화했어 이제. 태호 너는 뭐 하냐? 너 기아해야 되잖아. 그치? 너는 끝나는 시간이 나랑 똑같구나. 브라보. 기아도 해야 되지? 너도 토요일이 강행군이네. 얘들아 너무 많이 놀지 마요. 수학하세요. 알겠죠? 네, 우리 다 2등급 좀 하자. 안정권. 알겠지? 수연아, 예은아 1등급도 해보자. 1등급이요? 노력해보자고. 그 마인드로 해야 2등급 상위권으로 가지. 네. 3번 봐요. 자, 등차 수열. 우리는 등차 수열이 뭔지 알았고 그놈들의 일반항, 대표하는 식들도 찾았고요. 그놈의 간단한 성질,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도 봤죠.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면은 개념이 끝나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가 계산할 거예요. 됐어요? 야, 얘들아, 이 합이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 할 말이 좀 많아.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자, 등차 수열이에요. AN이라는 게 등차 수열이야. 이 놈을 내가 초항 A1이라 그러고요. 공차를 약속한 것처럼 그냥 D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봐봐.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있고 쭉쭉쭉 가셔서 내가 n번째 항까지만 생각을 좀 할게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그 등차 수열들을 갖다가 다 뭐 하겠다고? 더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우당탕탕탕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여러분, 영어로 합이 뭐예요? 플러스는 아니겠지 설마? 얘들아 그 sum이라 그러거든? sum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는 저 합이라는 기호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써요. 봐봐요. SN이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SN이라고 쓸 거예요. 너 자꾸 딴짓 할래? 문제 그만 풀어. SN이라고 쓸 거야. 자, 이 SN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떠한 수열에 꼭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괜찮아. 어떤 수열에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나타내는 기호가 SN이에요. 다시 몇 번째부터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야? n번째 항까지예요. 얘들아, 요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요 기호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n이 들어있죠? 그쵸? 근데 초항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보이지? 이건 여러분들이 깔고 가야 돼. 약속이야, 약속. 너네가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약속했다고. 다른 사람들끼리. 알겠니? 무조건 초항부터 여기 써있는 그 문자까지의 항들의 합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내가 S10이라는 걸 줬어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돼요? 그치? 10번째까지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문제 없니? 괜찮죠? 자, 이렇게 된 식이야.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A3, A4 이렇게 해서 A9까지를 더하고 싶어요. 예?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 몇 번째부터 더하고 있죠? 세 번째부터 더하고 있지. 그치? 이거 더하면 SN으로 쓸 수 있나? S 요 기호로 쓸 수 있나? 그건 지금 어렵지. 왜냐면 얘는 몇 번째부터니까? 첫 번째부터니까. 얘는 첫 번째가 아니거든. 그쵸? 그지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봐봐. S9까지 먼저 해. 그럼 S9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지. 근데 나는 여기에 지금 누구누구가 없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없지. 그거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빼기 뭐라 쓰면 되게? S2 쓰면 돼요. 괜찮나요? 이런 것도 좀 센스니까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수열들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기호, 표현을 조금 숙지를 시켜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볼게요. 합에 대해서 볼게. 자,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저 SN이라는 놈은요, 우리가 어떻게 외워줄 거냐면, 잘 봐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그 놈의 공식이 2a1 더하기 n-1d 에다가 n을 곱하고 나누기 2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야. 자, 얘가 지금 무슨 공식을 나타내고 있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초항의 2배 더하기 n-1d 의 얼마? n배 그리고 나누기 얼마? 2 요런 공식이거든. 자, 얘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식인 건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내 말 잘 들어줘봐. 여기다 잠깐 공간 없으니까 써볼게요. 내가 1, 2, 3, 4 해서 10 이렇게 더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더하기라는 기호로 쓰긴 했지만 숫자들만 바라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등차 수열 맞아요? 안 맞아요? 등차 수열 맞지? 1씩 더하고 있잖아. 간격이 1 일정하지? 네, 얘 다 더할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더할 건지 잘 봐봐요.
얘를 더하실 때 이렇게 더하려고. 봐봐. 얼마 나와? 11. 얼마 나와? 그럼 여기 안 썼지만 보이지 가운데. 5랑 6이 있지. 맞아? 그러니까 그 11이 내가 몇 개 있다라고 볼 거냐면 잘 봐봐요. 얘 1부터 10까지가 총 10개지. 항이 총 몇 개야? 10개야. 얘가 10개 있다고 일단 구라치세요. 됐어요? 근데 사실 요 11이라는 숫자는 두 개가 만나서 나온 놈이지. 그러니까 사실 나누기 얼마 해주면 좋겠어? 2를 해주면 좋겠지. 그 내용을 쓴 거거든. 됐니?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요 11이라는 것은 사실 맨 앞에 거 더하기 맨 뒤에 거 맞나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써볼게. 이 식은 사실상 어디서 나오신 거냐면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맨 뒤에는 an이 되겠죠? 그거 더하고 그게 총 항의 개수 n개 있다고 거짓말 치시고 나누기 뭐 하자? 2 하자라는 소리야. 됐니? 선생님 왜 이 식과 저 식이 같죠? 라고 하시면 an이라는 게 요 일반항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보시면 그 an이랑 a1 더할 거지. 그럼 여기다가 a1만 더해주면 되지. 그럼 2a1 더하기 n-1t 보이니? 맞니? 그러니까 2a1 더하기 n-1t 있고 여기 뒤에 n 곱하기 얘고요. 나누기 2가 똑같죠. 사실 여기서 나온 식이야. 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니?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a1 더하기 n-1t 곱하기 n 나누기 2 맞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도 있어? 맨 앞에 거 더하기 맨 뒤에 거 그리고 곱한 요 n이라는 것은 누구의 개수야? 항의 개수죠. 그렇죠? 근데 그 항의 개수는 사실 두 개씩 짝지어서 나온 결과니까 나누기 무슨 띵을 하자? 반띵을 하자. 기억을 해. 알겠니? 괜찮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SN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돼. 봐봐. 지금 얘는 두 개... 안 돼 가윤아. 허리를 세워. 우리는 척추동물이야. 1부터 10까지 더했잖아요. 쌤이 이번엔 숫자를 조금 줄여서 얘들아 7까지만 한번 해볼게.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지. 그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다 보면 8씩 더하고 있지. 근데 요 가운데가 솔로네요. 아니 말 이상한가? 혼자 아니 뭐라 그래? 하나 남아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똑같이 우리 방금 배웠던 공식처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하고 일단 몇 개 있다고 구라칠 거야? 7개. 지금 1부터 7이니까 7개죠. 7개 있다고 구라치고 나누기 얼마 할 거게? 2를 할 거거든. 그치? 이게 진짜로 되는지 지금 확인할 거예요. 됐죠? 됐니? 그럼 봐봐. 7이 몇 개, 그러니까 8이 몇 개 있어, 이렇게? 3개 생기지. 그리고 얘는 8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야, 8이. 4 되려면. 2분의 1개지. 괜찮냐? 그럼 이 숫자가 얘들아, 8 곱하기 7 나누기 2잖아. 그럼 얘를 8 곱하기 2분의 7이라서도 상관없지. 그치? 그냥 대충 들으면 돼. 2분의 7은 3 더하기 2분의 1 맞냐? 맞니? 그러니까 8이 몇 개 있고 1개, 2개, 3개 있고 8이 2분의 1개 있고 똑같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얘기해 준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 공식 이제 뭐 하면 돼? 믿고 쓰면 된다고. 알겠어? 가운데 이렇게 항이 남아있든 솔로로 있든 짝이 잘 지어지든 우리는 맨 앞에 항, 맨 뒤에 항 더하고 항의 개수 n개 있다고 거짓말 치고 나누기 무슨 띵? 반띵해서 하면 그냥 될 거니까 쓰시자고요. 세 말 이해됐니?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실 거예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있어. 이 등차 수열 내용이 좀 많아요. 이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해야 돼서. 등비 수열은 금방 나가. 자, SN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거든요. 얘들아, 이 SN은 무조건 이렇게 등차 수열만 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SN은 그냥 수열들을 무슨 수열인지 몰라. 수열은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그냥 그 수열들을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여기 정해져 있는 항까지 더해주세요라는 그냥 그 약속일 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 SN이라는 것은 어떤 수열인지는 몰라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으신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좀 이용을 해야 되냐면 SN 빼기 SN-1이라는 걸 해서 AN을 계산할 거예요. 이게 서술형의 단골 출제 내용이야. SN이라는 식이 나오시면 SN 빼기 SN-1 해서 그게 AN이다라는 것을 쓸 거고 요 N 값이 2 이상이라는 얘기를 좀 써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쌤이 설명하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더 쉬었다가 문제 풀이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말 잘 봐요.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지. 근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지? n-1번째까지 더하지. 그럼 요 앞에 것은 맨 앞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맨 앞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 둘을 빼면은 누구만 남아있니? n번째 항만 남아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식 이해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없죠. 근데 얘가 왜 2 이상부터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얘들아 n이고 여기 n-1이잖아. n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얘는 S1이거든. 그럼 S1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항이겠지. 근데 얘가 뭐가 돼요? S0이 돼버리지. 그럼 이건 말이 이상해.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 0번째 항이 그런 게 있니? 아까 없다 그랬지. 맞죠? 그러니까 n은 누구부터 넣을 거다? 2부터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되겠어요? 아, 요런 식으로 쓸 거구나. 그러면 봐봐. 얘네 둘이 빼서 뭔가 AN이라는 어떠한 일반 항식 같은 게 나올 거야. 무슨 항식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이러한 일반 항식 같은 게 나올 거야. 근데 n에다가 누구부터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2부터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2부터만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1을 넣을 때, 1 넣었을 때인 초항이 궁금하지 않겠니? 안 궁금하지?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초항을 구할 때 A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1 넣고 싶은 것은 뭘로 구할 거냐면 요 문제에 주어진 SN에다가 1 넣어서 계산할 거예요. 오케이? 자, 예제 딱 하나만 해볼게요. 자, SN이라는 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식이 나왔대요. 됐어요? 이래놓고 문제에서 A1과 A5의 값을 갖다가 물어봤다고 쳐볼게. 내가 그냥 문제 만들어 볼게요. 됐나요? 됐죠? 자, 그럼 SN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럼 SN이라는 식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N제곱 플러스 2N이래. 그럼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결과가 n제곱 플러스 2n이란 값과 똑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봐봐. 이 식 그대로 따라갈게. 난 s에 n-1 쓸 거야. 그럼 여기 n 대신에 뭘 넣은 거지? n-1 넣은 거죠. n 대신에 n-1 넣었어.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뭐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n-1만 넣어주면 되겠죠? 됐어요?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 것 좀 빼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남아있는 결과는 누구일 거고? n번째겠죠.
그쵸? 자, 여기 암산 잘 해보자, 얘들아. 요거 밑에 거 전개해보면 n제곱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n제곱 있지? 서로 지워지지? 그리고 여기 2n이랑 이거 분배한 놈 보시면 또 2n이니까 지워지지? 그럼 여기 다 지워졌네요? 그럼 남아있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2n 있는 거 보여? 근데 위에서 아래 빼니까 마이너스 2n이 아니라 몇 n? 그냥 2n 쓰면 되죠. 그 다음 여기 상수 1, 여기 상수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상수가 마이너스 1이 있거든? 근데 위에서 아래 빼니까 플러스 1로 바뀌는 거 괜찮아요? 됐니? 아하! 우리는 1에서 n 값이 이제 2 이상이라는 거 체크해낸 거야. 알겠어요? 됐나요?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an이라는 수열은 2n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일반항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n에다가 얼마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2 이상을 넣으시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1과 A5래요. 그럼 우리 2 이상이 되는 거니까 5만 넣을 수 있겠네? n에다 5 넣어보자. 얼마 나와요? 11 보여요? 그럼 A1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해보자. A1은 뭘로 구하라고요? 그쵸. A1은 S1으로 계산하자고요. S1 넣어볼게. 얼마 나와요? 3. 되겠나요? 됐니?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안 되지만 1을 넣어도 얼마 나와? 3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시고 이거 우리 n을 1부터 넣어도 괜찮구나 라고 마지막에 다듬으시면 돼요. 쌤 말 이해했니? 1부터 넣어도 괜찮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끝낼 건데 얘들아, 여기 만약에 얘가 뒤에 플러스 1이 있다고 쳐봐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뭐가 숫자가 있다고 치자고, 상수가. 그럼 sn-1도 뒤에 플러스 1이 있겠지. 그럼 대답해봐. 달라진 거 봐봐. 어차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지지. 이거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근데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 값은 얼마 나와? 1 넣었을 때 값? 4로 바뀌지. 아까는 1이 없었으니까 3이었거든. 4로 바뀌지. 근데 여기다가 1 넣는 건 여전히 3이지. 이러면은 여기다 1 넣는 값이랑 여기 1 넣는 값이 다르지. 그럼 그때는 여기 1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뭘로 쓸 거다? 위에 걸로 쓸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얘는 운이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S1과 여기서 구한 1 넣었을 때 값이 다를 수 있다. 자, 이렇게만 조금 기억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내가 이해를 할 연결을 지을 거거든. 자, 여기까지 사진 찍으시고요. 내가 시간 5분 좀 넘게 줄 테니까 자고 문제풀이 화끈하게 들어. 화끈하게? 열심히. 자, 얘들아, 문제만 좀 몇 개 풀어보자. 쌤 가지고. 자, 풀어보자. 얘들아, 여기 사진 찍었지?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페이지 103 쪽으로 갑니다. 103 쪽으로 갈게요. 정말 힘내자, 힘.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지금 이 대표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지금 싹 다 풀어주고 끝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 문제 풀어준 것들을 얘들아 이해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에 적용을 시켜야 돼. 그냥 따라하면 안 돼. 알겠지? 1번 공차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고요. 다섯 번째 항이 얼마래니? 마이너스 5고 K번째 항이 마이너스 41이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K 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다. 이거 등차 수열이랬거든 얘들아. 그쵸? 근데 다섯 번째 항이 저거래. 그럼 우리 첫 번째 항도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을 몇 번 더 해줘야 돼요? 4번이지. 간격이 4개니까. 그러니까 4번을 공차 더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해준 게 얘니까 여기서 A1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쓰실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K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K번째까지의 간격이 K 빼기 1인 거고 그만큼 공차를 곱해 줄 거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값이 우리는 마이너스 41이 되게 만들 거야. 근데 방금 첫 번째 항이 얼마랬더라? 3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1을 이제 분배해 줄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2를 한 게 마이너스 41이에요. 그러니까 2K를 우변으로 넘겨버리시고 마이너스 41을 좌변 보내버리시면 여기 5인데 플러스 41 돼서 오니까 45가 되겠죠?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46이 돼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46이 돼야 되는 거 아, 46이죠? 그쵸. 46이 되시니까 K가 얼마죠? 23이 되겠네요. 됐죠?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건 개허접이에요. 아니, 개허접이야. 야, 무조건 첫 번째부터 가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K번째 항이 지금 5번째 항 알려주고 있지. 여기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같아지는지를 볼 거야. 그럼 둘의 무슨 격을 보라고? 간격을 봐요. 그러니까 K 빼기 5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아하, 여기가 마이너스 41이고요. A5라는 건 마이너스 5였고 마이너스 1을 분배해 줄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넘기면 2K가 되시고 얘 계산한 게 5고 40일 넘어가니까 똑같이 얼마가 나와서 46 나오니까 K값 23 똑같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초항에 집착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셔서 7번 갈게요. A2 더하기 A9가 25고요. 그 다음 A5 더하기 A의 11이 40이었을 때 문제에서 A32의 값을 물어봤고 얘가 똑같이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얘들아 등차수열이니까 공차 이런 걸로 다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초항 공차 같은 걸로 좀 표현을 해보시면 봐봐요.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A2라는 것은 초항이 뭔지 모르고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초항 더하기 공차죠. 그렇죠. 9번째 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요? 8번 더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더해준 결과가 2A1에다가 더하니까 9D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신 거야? 25가 나왔다. 식을 하나 구했어요. 아직 A1도 모르고 D도 몰라요. 그쵸? 우리는 관계식 하나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에 있는 식도 내가 똑같이 쓸 수 있어. 근데 제 말 잘 들어봐요. 얘도 A1 초항 더하기 4D지. 초항 더하기 10D죠. 똑같이 쓰면 되거든. 그런데 쌤은 그렇게 안 풀 거야. 봐봐, 우리 무슨 중항 배웠었지? 등차 중항 배웠었지. 얘들아, A1이랑 A3의 정 가운데가 누구야? A2 정 가운데. 얘랑 얘랑 더하고 무슨 띵 하면 돼요? 반띵 하면 되지. 그럼 여기 A5고 A16이지. 그쵸? 그럼 정 가운데는 누구예요? A8이죠. 8. 5 더하기 11하면 16. 절반하니까 8. 되니? 그럼 생각해. 여기 8번째 항이 있어. 여기 5번째 항이 있어. 여기 11번째 항이 있어. 몇 칸이야? 간격 3칸. 간격 몇 칸? 3칸. 양팔 간격. 이거 기억나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가운데에 있는 거의 2배가 저기에 있는 5번째와 11번째 더한 결과와 같겠구나라는 무슨 중항의 성질? 그치? 등차 중항의 성질을 갖다가 이용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하, 여기 값은 42고요. 2배 A8이라는 것은요. 2배의 초항 더하기 몇 D? 7D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항 더하기 7D가 20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식과 요식을 갖다 이제 뭐 해주면 되게? 그쵸.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2A1 더하기 9D가 25고요. 여기는 A1 더하기인데 연립할 거니까
2배 해서 쓰도록 합시다. 됐나요? 그럼 뺍시다, 얘들아. 나 그냥 아래에서 위로 뺄게. 아래에서 위로 빼시면 몇 D 남아있어요? 5D. 빼주니까 얼마야? 15. 그러니까 D 값 얼마예요? 3 되죠. 되셨나? D 값이 3이니까 이런 데다 3 넣어주면 7, 3, 21. 넘어가니까 A1 얼마? 마이너스 1 됩니까? 오케이. 초항도 알았고 공차도 알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의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놈의 값은요. 초항에다가 31D만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초항이 마이너스 1, 공차가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31 곱하기 3 해서 최종적인 답은 92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괜찮나요? 네. 넘어갑시다. 11번입니다. 자, 네 번째 항이 42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항이 17인 무슨 수열이래요? 얘도 똑같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등차 수열 요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말뜻이 뭔지를 같이 설명해 볼게, 얘들아. 네 번째 항이지. 아홉 번째 항이지. 넘어오실 때 우리 공차를 몇 번 더해요? 5번 더하지. 그치? 플러스 5D를 해야 나오죠. 맞나요? 그러니까 42 플러스 5D를 해서 저기에 있는 17이 될 거니까 5D라는 게 마이너스 25 되니? 아,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구나. 맞죠? 그리고 우리 초항도 한번 구해볼게. 자, 초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몇 번 뒤로 가시면 돼요? 3번 뒤로 가면 되지. A1이라는 것은요. A4에서 공차만큼을 3번 빼주면 되는 거지. 절로 갈 거니까. 넘어올 때가 더하는 거고 절로 가면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하, 초항이라는 것은 42에서 D가 마이너스 5니까 넣어서 계산하면 플러스 15, 그래서 57인 거 맞아요? 됐어요? 아, 나 그러니까 초항 지금 얼마고? 57이고 공차 얼마고? 마이너스 5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등차 수열에 일반항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초항에다가 n-1d 괜찮니? 외워줘야 됩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 자, 그래주니까 an이라는 것은 a1 값이 57이었고요. 얘가 마이너스 5거든. 선생님 암산 좀 분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5n 플러스 62라는 값이 될 거예요. 얘가 57,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됐나? 오케이. 야, 이게 지금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일반항이지. 근데 문제에서 뭘 거랬냐면 이 등차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값을 갖게 되는 항이 몇 번째냐 물어봤어요. 그럼 우린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음수가 되는 그 최초의 n값을 구하고 싶죠. 맞아요? 그럼 5n을 1로 넘길게요. 5n 62. 그러니까 n값 어떻게 되니? 5분의 그렇죠.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62 5n이니까 n값은 5분의 62예요. 됐어? 그럼 얘는 대충 얘들아 10 얼마지? 2점 몇 되냐? 그러니까 n값은 누구부터 가능해요? 자연수니까 그치? 13부터 가능하죠? 12점 몇보다 커야 되니까 자연수만 되니까 13, 14 이렇게 흘러가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n값의 최초가 지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몇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냐? 얘들아, 이 수열은 봐봐. 이 수열의 정체를 갖다가 좀 판단해 보시면
수열의 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이 57, 공차 마이너스 5니까 52, 47, 42 이렇게 흘러가는 숫자인 거지. 그치? 얘들아, 등차 수열은 이웃한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어떤 거야? 차이가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일정한 숫자가 양수면 갈수록 커지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고, 음수면 그 음수를 더하는 거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치? 얘처럼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13번째라는 것은 얘를 나열하다 보면 몇 번째에서 13번째에서 음수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해됐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네. 넘어가셔서 15번 갈게요. 15번 갈게요. 15번. 자, 4랑 109 사이에 14개의 숫자를 넣었대요. A1, A2, A3, A13, A14. 14개의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숫자들이 순서대로 무슨 차 수열이 된대요? 등차 수열이 됐을 때 문제에서 A6 얘를 물어봤거든. 괜찮겠니? 그럼 얘들아 봐보자. 원래 4랑 109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14개의 숫자를 썼지.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무슨 차 수열이 됐다고요? 다 등차 수열이 된 거야. 간격이 일정해야겠지. 맞지?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알고 있는 숫자가 4랑 109밖에 없잖아, 태호야. 아이고 잘생겼다, 야. 눈에 아주 그냥. 자,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4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하면 A1 나오지. 맞아? 4에서 공차를 2번 더하면 얘가 나오지. 그러면 4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이게 나올까? 다시 공차를 한 번 더하니까 A1, 2번 더하니까 A2, 3번 더하면 A3지. 얘 나오려면 공차 몇 번 더해? 14번이죠. 그럼 여기는 몇 번 더해야 돼요? 15번 더해야겠네. 여기서 1로 넘어오실 땐 공차를 15번 더해줄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4 플러스 15D라는 게 109인 거니까 15D가 105가 되시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일까? 7 하면 되겠네. D값 얼마다? 7일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들아 A6을 물어봤거든. 6번째 물어봤거든. 근데 이 6번째는 여기 있는 6번째지. 그치? 그럼 그것은 여기 4에서 몇 D를 더해줘야 A6 나와요? 그치? 공차 6번이지? 그치? 6번 더해줘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D가 7인 걸 감안해주면 6, 7에 42 더해서 얼마다? 46이라는 게 정답일 거야. 알겠니 얘들아? 얘들아 이것도 A6 구한다고 해서 맨 앞에서 5D 더하면 안 돼요. 그쵸? 얘는 지금 봐봐 중간에 A1부터 끼워 넣은 거니까 실제로는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간격을 조금 중점적으로 봅시다. 알겠죠? 간격 됐고요. 18번 갑시다. 2A A 제곱 빼기 A 16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당연하게도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등차 중항 성질도 만족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바로 무슨 중항을 쓸 거야?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을 써볼게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가운데 거의 몇 배가 그치?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에 있는 놈을 뭐 한 것과 같아요? 더한 것과 같았죠. 그쵸? 맞나요? 그럼 우리 이식 미리 날려버리시고 다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a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 플러스 8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은 0 괜찮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a 빼기 4라는 것과 a 플러스 얼마? 2가 되시니까 a 값이 누구? 4 또는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문제 잘 째려보세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랬지? 네? 그럼 합을 구하시면 얘들아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2 되는 거 됐니? 얘들아 공부할 거야. a가 4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좀 볼게. 숫자들만. a가 4시면 4 넣어봐요. 얼마야? 16 빼기 4니까 얼마야? 12. 이렇게 나오지. 등차수열 맞지? a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플러스 2 되니까 얼마예요? 6.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얼마? 16이지? 이것도 8짜리 공차를 갖는 등차수열이네요. 둘 다 된다는 소리야 얘들아. 알겠니? 이거를 내가 한 번에 그냥 무슨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야. 알겠나요? 네. 사진 한번 찍고요. 이제 함 내용으로 좀 빨리 가고 끝냅시다. 자. 넘어가셔서 23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4고 제곱의 합이 200인 세 개의 숫자래요. 등차 수열이니까 얘들아 이 세 개의 숫자의 간격이 똑같겠지? 그치? 그럼 그 세 개의 숫자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요 앞에 걸 a라고 쓰면 얘를 a 플러스 d, 얘를 a 플러스 2d 써도 괜찮지? 그치? 근데 쌤은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쓰려고요. 그냥 가운데를 a라 그러고 a 빼기 d, a 플러스 d 요럴라고. 이러면 조금 더 숫자가 더했을 때 이쁘잖아요. 그쵸? 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얼마래요? 합이 24야. 근데 세 개 다 더해보니까 몇 a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저 a는 얼마였다? 8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말도 줬냐면 제곱의 합이래요. 제곱의 합을 갖다가 주셨어요. 그럼 a 빼기 d라는 것의 제곱과 a라는 것의 제곱과 a 플러스 d라는 것의 제곱의 합 역시 얼마가 돼야 된다? 200이 되셔야 될 거다. 괜찮습니까요? 네, 그럼 아이고. 아우. 왜? 해봅시다. 자, 이제 봐봐. 우리 위에서 a 값 얼마라는 거 구했으니까 8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8이라는 거 쓰고 반영 좀 해볼게. 그럼 여기는 d제곱 마이너스 16d 플러스 64가 앞에 거일 거고 여기는 8의 제곱이니까 64고 여기도 d제곱 플러스 16d 플러스 64 되겠니? 그게 200이에요. 그럼 d제곱이니까 2d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6d 플러스 16d니까 사라지지. 그리고 64거든요. 얼마게요? 192가 돼요. 그쵸? 그거 계산하는 게 200. 그럼 넘어가면 8. 2 나눠주면 d제곱이 얼마야? 4죠. 됐니? 그러니까 d값은 실제로 누구 아니면 누구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지. 얘들아 상관없어요. d가 2면 얘 8이니까 d가 2면 6, 8, 10 나오지. d가 마이너스 2면 얘 8이니까 18, 6 나오지. 둘 다 지금 등차수열 돼 안 돼? 되죠. 그리고 숫자 3개 똑같지?
네, 그러니까 공차 D는 둘 다 가능하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세 개의 숫자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세 개의 숫자는 6이랑 8이랑 10인 거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다 곱해줘서 480 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풀지 말자. 아니다, 얘 풀자. 이렇게 나왔어. 왜? 자, A3이라는 게 마이너스 5, A7이라는 게 마이너스 21.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하래요. 얘들아, 난 이거 보고 바로 공차한다. 몇 D 더한 거지? 4D 더한 거지. 근데 실제로 얼마 더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16 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니까 공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맞아요. 공차 마이너스 4니까 요 세 번째 항으로부터 나는 첫 번째 항도 쓸 수 있어요. 얘는 세 번째 항 얘에서 공차만큼을 두 번 빼줄 거죠. 앞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공차 D에다가 마사 넣어주면 여기가 풀 8이 돼서 계산하면 얼마야? A1이 3이 될 거다. 됐어요? 그러니까 A1 값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야.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어디 항까지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S15죠. 그럼 이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다. 2배의 A1 더하기 N-1D N-1D니까 14 곱하기 D를 쓸 거라서 이거 돼요? 나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쓰고 있는 거라고. 돼요? 2배 A1 플러스 N-1D 에다가 N 곱할 거니까 항의 개수 지금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니까 얼마? 15 나누기 2 계산하면 돼요. 됐나요? 얘들아, 아니면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은 맨 앞이랑 맨 뒤랑 더하고 N개 있다고 구라치고 나누기 반대인 기억하니?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S15라는 걸 첫 번째 항 더하기 15번째 항 더하시고 N개 있음 미안해 15개니까 15개 있습니다 하시고 나누기 무슨 띵? 반띵 할게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14번째 항만 알면 미안해요. 15번째 항만 알면 되죠? 15번째 항은 얼마예요? 초항 3에다가 공차를 14번 더 할 거지. 14D를 할 거니까 D 값이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이게 마이너스 56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반영을 해주면 얘가 초항 3에다가 마이너스 53을 해줄 거고 15개 있다고 구라를 친 후 나누기 2요. 됐어요? 계산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알겠죠? 가연이 꿀잠 잤나 보다. 갑자기 멀쩡해졌네. 아, 그래? 됐고, 우리 뒤로 넘어가서 요거 합시다. 36번. 36번 갈게요.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의 합이 6이래요. 66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이 276일 때 S의 18이 얼마니? 하고 지금 묻고 있거든. 사실 얘는 나중에는 눈풀이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 눈풀이를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정직하게 먼저 풉시다. 그것부터 알아야 되니까. 얘들아, 6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것은 너 이제 그만 자.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쓸 거야. 2배의 초항 플러스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6을 쓸 거니까 5D 쓰면 되죠. 5D에다가 항이 6개 있고 나누기 2를 쓰는 거지. 돼? 그리고 S12라는 276의 값은요. 마찬가지로 2배의 초항에다가 요 항개수 n 12 1 빼줄 거니까 11D 쓸 거지. 그리고 그게 12개라고 쓸 것이며 나누기 2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식 보자마자 A1 값도 구할 수 있고 D 값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돼. 식이 하나, 2개 나왔지. 모르는 거 A1과 D죠. 모르는 거 2개, 식 2개니까 연립하면 무조건 될 거라고. 됐죠? 됐죠? 자, 여러분 지울 거 좀 지울게. 6 이렇게 지우니까 11 남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지우자. 이거 12로 나눠지겠다. 나누시면 23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수 싫으니까 넘기시면 22가 2A1 더하기 5D가 되시고요. 여기서는 2를 넘겨주니까 46이라는 게 2A1 더하기 11D 돼요. 와, 둘이 연립이 가능하지? 오른쪽 거 빼기 왼쪽 거 좀 해볼게. 그럼 몇 D 남아있니? 6D. 얘 빼기 얘 해주니까 얼마야? 24. D 값 얼마? 4. 그쵸? D 값 4니까 이런 데 넣어주면 20 더하기 이거 해서 22니까 A1이 얼마게요? 1일 거예요. 너 자면서도 계산한다. 됐어요? 나 너 쳐다볼 때마다 눈 생김새 달라지는 거 알아? 쌍꺼풀이 있다가 없다가. 자, 초항과 공차 다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우리는 S18 마무리 계산합시다. 얘는요, 첫 번째 항의 2배에다가 n-1 17 곱하기 D를 할 거지? 맞아? 그리고 그게 총 18개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누기 2를 쓰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괄호 안에 것부터 계산해보면 얘가 68 17 곱하기 4가 아닌가? 4, 7에 28이잖아. 맞잖아. 68 더하기 2 하니까 70 되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70 곱하기 18 나누기 2야. 나 여기 얘들아, 이런 것도 센스야. 얘랑 약분한 건 별로 안 좋지? 1의 자리 0이면 숫자 좋은 거잖아. 얘랑 지워주면 9죠. 그럼 9 곱하기 70이니까 630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끝. 됐죠? 네. 마지막 문제 오늘의 41번까지만 합시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7항이 3, 7항이 3,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7, 7번째 항이 3,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Sn, 얘가 뭐가 되고 싶냐면 최대가 되는 그 최대값을 계산하래요.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얘 7번째 항이고 얘 12번째 항이지. 그럼 일단 바로 공차 괜찮냐? 5D 더한 거지. 5D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네요. D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돼요? 하나 더. D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나는 7번째 항을 알아. 그럼 우리는 초항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7번째 항에서 초항으로 가시려면 공차 D를 6번 빼줘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3에서 공차 D를 6번 빼줄 거니까 방금 구한 D 값으로 계산해주면 15 되는 거 보입니까요? 됐어요? 오케이. 나 첫 번째 항도 알았고 공차도 알았어. 나는 이 등차 수열의 정체를 다 알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AN 일반항이 아니라 SN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그럼 나 SN 공식 좀 쓸게. SN은 여기 네모 박스 써놨어.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SN이라는 것은 2분의 초항의 2배니까 30. 저기 공식 따라오면서 얘들 아직 못 외웠을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n-1에다가 d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됐니? 그것의 항 n개. 됐나요? 자, 이게 문제의 마지막 피날레야. 봐봐. 우리는 요 계산한 SN이라는 결과가 최대값을 갖고 싶지. 최대값이지 얘들아. 그치?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심화적인 개념을 해줄 건데 최대값이란 말 나오면 우리 함수로 볼 수 있다 했었지. 최대값, 최소값 이러면 맨 위에 있는 거 함수값, 맨 아래에 있는 함수값 볼 수 있다 했지.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함수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몇 차 함수처럼 보여요? n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거 보이니? 보이니? 자,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알면은 문제 풀기 되게 쉬워질 거라서 내가 오늘 살짝 보여주는 거야, 맛보기로. 자, 그럼 얘는 얘들아 정리 좀 해볼게. 내가 얘 2분에다가 봐봐요. 여기 안에 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랑 얘 만나니까 32거든. 거기에 또 n이 있는 거지 얘들아. 괜찮니? 그럼 봐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2n이지. 그럼 쓱쓱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6n 괜찮아요? 자, 우리는 이 값이 제일 큰 함수로 볼 거야. 됐어? 얘들아, 이거 n에 대한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야. 그럼 여기다 무슨 축 그리면 돼요? n축 그리면 되지. n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 n축이겠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0이랑 16 보이니? 얘가 마이너스 n에 n-16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봐봐. 우리는 이것에 제일 큰 값 찾고 싶지 얘들아. 맞지? 제일 큰 값 어디야? 꼭지점이지? 요 가운데는 누구야 여기? 0이고 16이니까 여기 누구야? 8이죠? 그쵸? 우리 n값 8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n 자연수니까 되지? 오케이. 그럼 8 넣었을 때 값만 계산해주면 돼요. 8 넣자. 마8 곱하기 마8이지. 맞니? 그러니까 얼마? 이게 최대값이야. 됐어? 됐니? 얘들아, 교과서에는 저거 함수로 보라는 내용 없어요. 에? 전 오늘 지금 문제 이걸 풀 때 첫 번째 맛보기로 조금 함수 개념 도입해서 보여준 거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거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들을 좀 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건 등차 수열 일반항. 그치? 항들 간의 간격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무조건 첫 번째 항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외워오셔야 되고 등차 중항 이거 간격. 그치?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합공식 SN. 알겠나? 그거 개념필 꼼꼼하게 잘 해오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가연이랑 채연이는 프린트 선생님이 준 거. 자, 오늘 밤에 저희 뒤에 해보고 질문 많은 거 이미 팀이 봤잖아. 마음에 준비할 테니까 하셔서 질문 번호 나한테 넘기세요. 알겠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